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밴드패스 시그널을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이 기법이 필요한 거는 이제 오늘 아마 후반부쯤 배울 텐데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디지털 모듈레이션의 이 신호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매우 유용하다는 거는 나중에 어디에서 또 드러나냐면 리시버를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시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시그널 표현 기법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게 우리 디지털 통신, 지금 디지털 통신에 보면 매우 어떻게 보면 초보적 기초 이론이라고 될 수도 있지만, 되게 높은 레벨의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이동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에 쓰이는 통신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통신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이렇게 접할 때도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배울 때 좀 잘 배워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했냐면 X of T는 이건 밴드패스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 이 밴드패스 시그널은 real equivalent XL 로우 패스 시그널의 2파이 FCT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XLT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여기가 마이너스 FC라고 한다라면 이거가 이쪽 양쪽이 X of F 즉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페이즈 스펙트럼이 아드시메트릭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저기 X of F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 그 대신에 2배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은 것 이게 바로 XL의 F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은 우리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던 거죠. X of F를 FC만큼 옮겨가지고 2배를 해라. 그런데 이거의 파지티브 부분만.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으로 밴드패스 시그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XLT가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표현법이 리얼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그린 예제를 좀 일반화시켜서 컴플렉스인 경우도 포함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양쪽이 FC를 기준으로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XLT도 리얼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일반화하기 위해서 XLT가 컴플렉스 시그널인 경우도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XLT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XL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거의 페이저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페이저 폼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올 수가 있냐면 X of T는 real RXT의 2의 J2파이 FCT
여기 플러스 세타 x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리얼 텀을 취해보면 Rx of t는 리얼이기 때문에 이거의 리얼 텀을 취해보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x of t는 Rx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x의 t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밴드패스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또 전개해보면 Rx 코사인 세타 x of t 코사인 2파이 fct 그렇죠? 마이너스 Rx 사인 세타 x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이 부분인 거죠. 이게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RX도 마찬가지로 T를 붙여야 되겠죠. RXT, RXT. 그러면 아까 XLT는 무엇이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뭐라고 했냐면 RX of T 2의 J 세타 X of T라고 했으니까 얘도 전개를 해보면 Rx of T 코사인 세타 X of T 플러스 J Rx of T 사인 세타 X of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오늘 배울 건 무엇이냐면 또 여기다가 또 그걸 뭘 배웠냐면 에너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에너지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밴드패스 시그널의 에너지는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에너지의 2분의 1이다. 그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시했냐면 밴드패스 시그널의 에너지는 2분의 1 XL이다. 이걸 배웠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려고 하냐면 이걸 배우려고 합니다. 밴드패스 시그널이 어떤 LTI 시스템의 필터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는 H of T를 통과해서 아웃풋 시그널 Y of T를 아웃풋으로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X of T의 지금 시그널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냐면 양쪽 밴드패스에 있어요. 밴드패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도 밴드패스 필터이어야지만이 Y of T는 0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Y of F는 X of F 곱하기 H of F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X of F가 밴드패스에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 of F도 밴드패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통과시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그래야지만이 Y of F는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H of F도 밴드패스 필터, 밴드패스 또는 시그널 리스폰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밴드패스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Y of F도. 그쵸? Y of F is also 밴드패스 시그널. 그쵸? 그렇다면 then 우리는 이거의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정의로. 얘도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2배 Y의 파지티브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을 F 플러스 FC로 옮겨놓고 여기에다가 유닛 스텝 곱한 거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빼야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곱해야지 y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y of f는 x of f에다가 h of f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YLF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 곱하기 여기 XF 대신에 F 플러스 FC죠. X 플러스 FC. 그 다음에 요 HF 대신에 HF 플러스 FC. 그 다음에 유닛 스텝 F 플러스 F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2배 XF 플러스 FC에다가 UF 플러스 FC 곱한 거 곱하기 2 그 다음에 HF 플러스 FC 유닛 스텝 F 플러스 FC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가 이게 XLF였고 이거를 우리는 HLF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그 전까지 했던 그런 의미로. 그래서 YLF는 2분의 1 XLF 곱하기 HLF 또는 YLT는 2분의 1 XLT conjugate HLT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LTI 시스템하고는 좀 결론이 다르게 나와요. 이 이퀴밸런트 로페스 시그널을 하면 2분의 1 팩터가 그 앞에 붙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이퀴밸런트 로페스 시그널을 2배에서 이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2가 붙이는 거예요. 2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첫 페이지로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define 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define.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곳을 통과된 결과를 보려고 할 때 이퀴밸런트 로페스 시그널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밴드패스 시그널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보고 싶으면 이걸 구했다라고 친다라면 예로부터 우리는 밴드패스 시그널은 그냥 이퀴밸런트 로페스 시그널에다가 J2πFCT를 곱해서 리얼텀만 취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렉처 노트 3의 페이지 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9페이지 내용인데 그 다음은 시그널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여기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짧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시그널 스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신호의 시그널의 표현 기법을 영어로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할 거면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건 뭐냐면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밴드패스 시그널의
밴드패스 시그널 레프리젠테이션을 뭘로 표현하느냐?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로 레프리젠테이션 한다. 그런 걸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그널을 벡터 개념을 이용해서 시그널 스페이스 표현 기법에 대해서 배운다.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시그널 표현 기법에 있어서. 이건 역시 앞에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한 표현 기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푸리에 트랜스폼 배웠을 때 우리가 그 약간 벡터 개념하고 어떻게 같은지 조금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여기 앞부분이라는 거 뭐냐면 벡터 스페이스의 컨셉,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뭐고, 벡터의 또 뭐가 있냐면 이너 프로덕트하고 벡터의 놈이 무엇이고, 뭐 벡터의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가 무엇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시그널 스페이스로 가면서 그때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 스페이스 컨셉트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 먼저 시그널의 이너 프로덕트, definition of inner product between two signals x1t, x2t를 어떻게 내릴 거냐면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죠. x1t와 x2t의 inner product는 그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x1t 그 다음에 곱하기 x2의 conjugate dt다. 이렇게 define을 내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v1과 v2의 inner product를 알아. 그러면 v1 점 inner product v2의 conjugate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inner product 하면 뭐가 나와요? 스켈라 값이 나오죠. 엘리먼트 투 엘리먼트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죠? 문제 내볼게요. 난 문제 어려운 문제 안 내니까, 벡터 1, 0 하고 벡터 0, 1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해요. 두 개의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얼마일까요? 0이죠. 그쵸?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1 하니까 0이 되죠. 그쵸? 그러면 벡터 1, 마이너스 1과 벡터 마이너스 1과 1의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얼마가 될까요? 0?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1. 그러면 얼마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 쓰면 못하는 거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두 개 간에 두 벡터 간에 뭐라고 말을 해요? 두 벡터 간이 1, 0하고 0, 1은 오소고널하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오소고널 하지가 않아요. 오소고널 하지 않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거 똑같아요. 뭐냐면 직각이었을 때 우리는 오소고널이라고 말을 해요. 직각이 아니라 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둘 간에. 예를 들어 1, 1하고 1, 마이너스 1 두 개는 오소고널 하죠. 그쵸? 그 벡터 금방 그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한 10년 되면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호에서도 if x1t와 x2t가 0이면 we say they are orthogonal. 그러니까 뭐냐면 x2를 표현하고 싶은데 x1으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오스고날한 건.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는 다른 걸로 얘를 뭐 스케일링을 하든 뭘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스고날 하다라는 건 완전히 그 다른 애로 두 시그널이 오스고날 하다는 거는 하나로 다른 거를 어떻게든지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오스고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시그널의 놈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definition. norm of a signal. 벡터에서도 norm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length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시그널의 norm은 매우 간단한데 뒤에 스퀘어 루트 취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시그널 에너지의 루트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하고 같다. 저렇게 디파인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디파인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얘는 또 뭐 타고 갔냐면 루트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놈을 취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하고 같은 거죠. 그쵸? 그쵸? 자,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책이 아니라 노트에서 보면 10페이지에 See Orthogonal Expansions of Signals라는 섹션이 있는데, 서브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 후리에 트랜스폼 했었을 때, 후리에 시리즈 할 때 다 다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예를 들어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벡터에서 어떤 벡터가 있으면 아까 그러니까 2디멘셔널 벡터, 평면 벡터죠. 그렇죠?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에 U1을 1, 0라고 놓고 U2를 0, 1이라고 놓으면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U1과 U2의 컨비네이션으로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즉, in 벡터 우리는 arbitrary 벡터 V를 알파 U1 플러스 베타 U2 이걸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죠. U1과 U2를 우리가 정하기만 하면. 그쵸? 2디멘셔널로 해서. 그쵸? 2디멘셔널을 랭크 2라고도 말을 합니다. 랭크가 2다라고도 말을 해요. 이 안에서 모두 그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U1, U2를 0, 1, 1, 0으로만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유일하냐? 그렇진 않아요. 1과 1-1로 놓아도 U1과 U2를 1과 1-1로 놓아도 그거의 컨비네이션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평면에 이런 점들이 존재한다라고 해보세요. 5개의 점이.
5개의 점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스오고날 얘네들을 U1과 U2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얘네들의 움직임을 막 파악을 해야 되는 수학 문제를 내가 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는 거죠.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이렇게 얘가 1번이에요. 얘가 벡터 1번, 벡터 2번, 벡터 3번, 벡터 4번, 벡터 5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도 돼요. 아, 나는 U1을 이렇게 정하고 U2를 이렇게 정할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얘를 V1, V2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죠. 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얘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벡터를 여러분들이 정한 U1, U2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오스오고날 벡터는 몇 개 있냐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시그널로 가져와서 풀고 싶어요. 시그널로. 어떤 식으로 풀고 싶냐면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예를 들어 (0), (1), (2), 여기가 1. 이걸 제가 S1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2T는 1, -1, 1, 2, 이걸 S2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3T는 좀 더 가서 2까지 간 다음에 1, -1, 이거 2, 3, 1. 그 다음에 이게 S3T. S4T는 이게 S4T예요. 이제 4개의 시그널이 존재하는데 이 4개의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S1T는 이렇게 S11 어떠한 오스오고날 시그널, S12 어떠한 오스오고날 시그널, S13 어떠한 오스오고날 시그널, 이런 식으로 해서 S1, N, P, N, T 이렇게 오스오고날 시그널에다가 벡터에서 1, 0, 0, 1에다가 웨이트를 해가지고 걔네들 썸해서 걔네들 모두 나타냈듯이 얘네들 이 4개의 시그널이 이 시그널이라는 하나의 이 4개 시그널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S2는 S21, P1T 플러스 S22, P2T 플러스 S2N, PNT. 그 다음에 S3T는 S31, P1T 플러스 S32, P2T 플러스 S3N, PNT. S4T는 S41, P1T 플러스 S42, P2T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S4N, PNT.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즉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어떤 시그널 셋 집합 시그널 셋 아까 조금 전에 예제에서 이 M은 4였어요. 금방 그전 그림에서 4개가 존재했을 때 이 SMT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SMN 오스오고날 시그널을 찾아내서
그거에 웨이트를 준 것들의 합으로 나타내고 싶다. 라는 거죠. 벡터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대체 이 SMN과 PNT를 찾을 수 있을까? 얘를 find 해라. 예를 들어 그 전 문제로 가보면 이렇게 4개 시그널이 그냥 떡하니 주어지고 여기에 얘네들을 오토고널 익스펜전을 해라. 시그널 스페이스로 표현을 해라. 시그널 스페이스로 표현해라는 소리는 아까 금방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시그널 스페이스로 표현해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데? 그런 말하고 똑같은데? 저렇게 4개만 덩그랗게 주어졌을 때 P1, P2, P3, P4, P5 하고 N까지 찾아낼 수 있을까? 또 앞에 있는 SM1, SM2, SMN 그 코에피션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그람 슈밋 프로시저다라는 거예요. 그람 슈밋 프로시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겠냐면 첫 번째로 금방 그 예제로 가보면 예제에서 1번을 먼저 그려볼게요. 1번 S1T P1T를 S1T를 해서 얻을 건데 P1T는 S1T하고 같다. 다만 우리는 오소고달이 아니라 오소노멀하게 만들고 싶어서 얘 P1T의 에너지를 S1T의 에너지로 나눠주면 얘 모양은 이 경우에 이 원은 뭘까 되냐면 0에서 2까지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어서 얘는 루트 2 S1T. 그냥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오소노멀 펑션은 루트 2 S1T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나의 S1T는 P1T에다가 뭘 곱하면 S1T가 될까요? 뭘 곱하면?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루트 2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2를 S1T에다가 P1T를 이너 프로덕트 한번 해볼게요. 이너 프로덕트. 그러면 S1T는 0에서 2까지. 자, P1T 한번 그려볼게요. P1T도 똑같아요. P1T,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P1T예요. S1T가 0에서 2까지만 존재하니까 S1T 곱하기 P1의 conjugate T라고 아까 디파이를 내렸기 때문에 0, 2, S1T는 1이고 P1T는 루트 2분의 1 dt.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다가 2에서 0을 빼니까 2. 그래서 얘는 루트 2. 그래서 루트 2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뭐 알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V는 2, 3이다. U1을 1, 0이다.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한다면 V에다가 U1을 이너 프로덕트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쵸? 즉, 저 오소노멀한 벡터 U1에다가 저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시키면 V1에서 U1에 얼마만큼 있는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저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V1을 U1에다가 프로젝션 시켰다.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란 건 뭐냐? 영사기로 얘를 찍은 것처럼 U1 방향으로 보고 V1에 얘네들의 그림자가 어디에 찍히는지 그거를 본 값이 바로 V에다가 U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1T를 P1T에다가 프로젝션 시켰더니 P1T에 얼마만큼 성분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루트 2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뭐라 할 거냐면 이제 S2로 가겠습니다. S2, P1T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일단 S2T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S21, P1T. 이걸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S21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S21을. S21을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S2T에다가 P1T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S21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0에서 1까지는 1 값을 갖고 얘는 루트 2분의 1을 갖고 또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얘는 루트 2분의 1을 갖고 그래서 값이 얼마냐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죠. 0이 되죠. 즉 얘네들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벡터 1, 0하고 0, 1하고 이너 프로덕트 했더니 0이 됐다. 그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쏘고나라다고 그랬죠. 오쏘고나라면 뭐가 돼요? S2T는 P1T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새로운 S2T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오쏘고날 시그널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2T는 또 없으니까 이 부분이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S2T를 S2의 에너지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E2는 0에서 1까지 1의 제곱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니까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 S2T.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S2T는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S2O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곱하기 P1T는 제로가 되고 S22 P2T가 될 텐데 S22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S2와 P2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는데 그 값은 우리가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아까처럼 루트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 그릴게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게 P2T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S3T로 가볼게요. S3T는 2, 3. 여기가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쵸? P1T는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P1T는 이게 S3T.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오쏘고날 시그널을
얻어냈는데 하나는 이런 모양이고 이게 phi-onT였고 E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게 phi-2T였어요. 그러면 S3T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S3T는 S31 phi-onT로 나타낼 수 있을까? S32 phi-2T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면 새로운 phi-3T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이 두 개를 해봐야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S3를 구해볼게요. S3는 S3T와 phi-onT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하면 돼요. 얼마가 나올까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면 2와 3은 제로가 되니까 인티그레이션 할 필요 없고 1과 루트 2분의 1, 0에서 2까지. 그럼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자, 그 다음에 S32. 저렇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서는 1과 2 사이, 0과 2 사이에 1. 두 개 곱해서 하면은 면적이 얼마 될까요? 0. 0. 그쵸?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얘 phi-2T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S3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루트 2 phi-on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같아요? 안 같죠? 안 같죠? 안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S33 phi-3T는 S31에서 얘를 뺀 거하고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S32가 0이 아니라면 얘도 뺀 거하고 같아요. 이 부분도. 즉, 얘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S31T에서 phi-1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다 삭제. 만약에 S32가 0이 아니라면 phi-2도 빼줘야 돼요. S32, phi-2도 빼줘야 되는데 phi-2 성분도 빼버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애들만 남겨놓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뭐가 될 거냐면 S31T는 여기다 그려보면 S31T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2 phi-onT 이거를 그려보면 루트 2 phi-onT니까 이거 두 개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응. 아, 3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두 개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2, 3이 남겠죠. 2, 3이. 그래서 얘는 무엇이 남냐면 얘가 남을 것이다. 두 개를 빼니까 2, 3, 마이너스 1. 그쵸?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phi-3T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phi-3T는 2, 3, 그 다음에 여기에 1이니까 1.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1짜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S33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S3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S3t는 루트 2 phi 1t 마이너스 phi 3t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S4t 이제 S4t는 어떻게 생겼냐면 S4t는 이렇게 생겼어요. 3 마이너스 1. 그러면 S4t는 S41 phi1t 플러스 S42 phi2t 지금 3개 구했단 말이죠. S43 phi3t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phi1, phi2, phi3까지 구했어요. 얘네들로 표현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오소고날 시그널을 또 하나 또 찾아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S41 여기서 이게 phi2t니까 phi1t는 무엇이었냐면 2까지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1, 2,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이게 phi1t, phi2t. 자, S4는 얼마가 나올까요? S4는 어떻게 구하죠? S4t에다가 phi1t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는 거죠.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2까지만 하게 되는 거고 2까지만 하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를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S42는 얼마가 나올까요? S42는 얼마? S42 P2에다가 S40T를 곱하는 거예요. 그쵸? 0이 나오겠죠. 그쵸? 제가 물어보는 건 정말 쉬운 것만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는 집중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S43는 얼마가 나올까요? S43 얘하고 곱하면 2, 3,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S40는 새로운 거가 필요 없이 S40는 마이너스 루트 2 phi1t 마이너스 phi3t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즉 아까 4개의 시그널은 3개의 오소고날 시그널이 필요한 거죠. phi1, phi2, phi3. 물론 phi1, phi2, phi3가 유니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S2부터 시작해도 되고 S3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한다면 이 4개의 시그널을 phi1, phi2, phi3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weight 값이 얼마인지도 우리는 다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런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그람-슈미트 프로시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금방 previous example에서 우리는 S1t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2 S1t. 그 다음에 S2t는 1 마이너스 1 S2t. S3t는 2 3 S40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 모든
SMT. M은 1, 2, 3, 4. 4개 표현은 SM1, P1T 더하기 SM2, P2T 더하기 SM3, P3T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P1, P2, P3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거는 루트 2분의 1, 2, 이게 P1T.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1, 2, P2T. 그 다음에 P3T는 2,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S1T는 루트 2, 0, 0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S2는 0, 루트 2, 0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거는 뭐였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S3는 마이너스 루트 2, 0, 마이너스 1로 네? 이게 S4죠. S4. S3가 얼마가 나냐면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와 마이너스 1. 여기다 쓸게요. S3는 루트 2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잘못했네. 이걸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죠. 이렇게 썼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썼을 때 저렇게 시그널을 벡터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슈밋 프로시저 방식을 이용해서 we can 표현할 수 있다. represent a set of m signals. m개의 서로 다른 signals. 이거를 제가 SMT, m은 1부터 m까지 by weighted sum of orthogonal signals.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ich can be also represented in vector form. 금방 했던 이야기를 그냥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기초 작업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디지털 통신을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뭐에 들어가냐면 렉처 노트 머티리얼 넘버 4에 있는 디지털 모듈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머티리얼로 디지털 모듈레이션 스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 데이터가 있는데 이 소스 데이터는 원래가 바이너리 비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샘플링 되고 퀀타이제이션 되어서 바이너리 비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소스 데이터는 바이너리 비트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시작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 첫째, 소스 코딩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 인코딩을 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도 역시 이러한 바이너리 비트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에 디지털 디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채널 디코딩, 그 다음에 소스 디코딩. 그러면 원래의 바이너리 비트하고 같은 데이터가 오기를 바라면 성공된 통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디를 배우냐면 이 부분을 배운다 이거죠. 이 부분을.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션, 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하느냐? 바이너리 비트는 프로파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파게이션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 변환시키는 방법. 특히 변환시킬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채널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래의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것들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채널이에요. 예를 들어 노이즈가 채널이고 인터피런스가 채널이고 간섭 같은 신호가 그런 것들이 채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채널이 거리에 따라서 파워 시그널이 줄어드는 거. 멀리 있는 사람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그런 거 똑같아요. 파워가 거리에 따라서 제곱의 형태로 파워는 감소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얘네들이 다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채널로 인한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얘를 바꿔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거를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 해야 될지 모듈레이션에서 할 수 없다라면 리시버, 디지털 디모듈레이션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비트가 에러가 나는 확률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디모듈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텐데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제가 그냥 디지털 자 빼고 아날로그가 아닐 테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쓴 거가 뭐냐면 이렇게 쓰고 이걸 K개로 묶을게요. 얘는 K비트. K비트. 비트가 쭉 아까 채널 인코딩의 아웃풋으로 나온 그 비트들을 K개씩 블락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K는 3인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3인 경우. 그러면은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온다는 시퀀스가 바이너리 비트 시퀀스가
이렇게 온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바이너리 비트 시퀀스가 와요. 근데 K는 3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했던 그 방식에 의하면 3개씩 나누라는 거예요. 3개씩. 3개씩 읽어라 이거죠. 3개씩.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널 매핑을 모듈레이터 안에다가 매핑을 시켜줘요.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3개씩 보는 거예요. 자, 110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요. 110이면 S70를 제일 처음에 보내자. 시그널이에요. 얘는 시그널. 아시겠죠? 그 다음에 001이다. S2T를 보내자. 그 다음에 010이다. S3T를 보내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000이다. 000 S1T를 보내게 되고 110 S70 다시 가고 101이니까 S101 S60를 가고 110 하니까 S70를 이 순서대로 시그널들이 보내지는 거죠. 그쵸? 어떤 시그널일지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일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8개의 시그널을 바이너리 비트를 보고 매핑을 시켜가지고 전송하는 방법. 이게 디지털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금방 보내는 신호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S1T가 보내지고 두 번째 시간 S2T가 보내지고 세 번째 시간 S3T가 보내지고 그 다음에 S1T가 보내지고 S7이 보내지고 S6가 보내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주는데 얘네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보내주도록 저는 설계를 하겠어요. 여기 TS, 2TS, 3TS, 4TS, 5TS, 6TS 이렇게 그래서 at every TS one signal among SMT is transmitted. 그쵸? every TS마다 심볼 하나가 보내지는 거죠. 그쵸? 저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definition RS를 symbol rate라고 말할게요. symbol rate는 1초에 몇 개의 시그널이 보내지느냐 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1초에 몇 개의 심볼이 보내지느냐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질문입니다, 이제. 질문 어려운 거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단위는 뭐냐면 아까 시그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볼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까 8개의 심볼이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8개의 심볼이. 그 전 이그젬플에서는. K는 2면은 몇 개의 심볼이 존재할까요? 4개의 심볼. K는 1이면 2개의 심볼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symbols
per sec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암산으로 하는 겁니다. TS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symbol interval. symbol interval TS가 0.1초면 symbol rate는 어떻게 얼마가 돼요? 10. 10이죠, 10. 10 symbols per second죠. 그쵸? 자, 이제 또 갈게요. 쉬운 것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세요. TS는 0.01초면 심볼 레이트가 얼마가 될까요? 100. 1초 동안 100개의 심볼이 보내지는 거예요. 100개의 심볼이. 그쵸? 그러면 조금 전에 K는 3일 때 TS는 0.1일 때와 금방 0.01일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 얼마라고 그랬냐면 RS는 10이라고 그랬고 RS는 100이라고 말을 하면 이때 보내지는 비트 수는 얼마일까요? 첫 번째, K는 3일 때 한 심볼이 3개의 비트가 보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몇 비트가 보내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30비트. 얘는 300비트.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데피니션을 내려서 RB는 뭐라고 하냐면 K 곱하기 RS다.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비트 레이트. 얘를 비트 레이트라고 말을 하고 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비츠 퍼 세크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다 접근을 합니다. 목적이 두 가지를 이루려고 일을 해요. 연구를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즉 1초에 데이터 레이트를 가급적 높게 하고 싶어요. 높게. 그러겠죠? 다운로드 시간 빨리 하고 싶은 거죠. 유튜브 볼 때 뭐 4K, 8K로 보내려고 하면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 데이터 양을 보느라고 그걸 보는데 한참 걸리고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런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 데이터 레이트가 빨라야 돼요. 비트 레이트가 빨라야 되는 거죠. 비트 레이트가. 또한 심볼 레이트가 빨라야 된다는 소리하고 같을 텐데 그러려면 비트 레이트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금방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TS를 작게 만들어라. 심볼 인터벌을. 두 번째, K 값을 늘려라. 그쵸?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심볼 인터벌을 막 빨리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K 값을 크게 해가지고 시그널 셋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 K는 4라고 하면 아까 30, 300이 40, 400이 되는 거예요. 16이면 16 K가 16이면 16은 너무 크군요. K는 10이면 2의 10승이니까 1024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을 곱해주니까 100, 10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초에 그렇게 보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LTE 쓰고 있었을 때 아주 기지국 옆에 잘 있고 상황이 제일 좋을 때 K는 얼마짜리 쓰냐면 K는 4짜리를 써요. K는 4. 와이파이는 상황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K는 8개를 써요. 그렇게 표준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와이파이는
2048까지 쓰자고 그래요. K는 11개. 11개. 그리고 시간을, TS를 지금 얼마 쓰냐면, 여러분들이 LTE 같은 경우는 66.6 마이크로 세컨드를 써요. 그 정도 시간을 쓰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할 때 통신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파워. 쓰는 전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전력을 많이 쓰면 배터리 많이 들고 전기료 올라가고 그런 거 똑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전력으로 내가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두 개를 합치면 주어진 전력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통신의 문제예요. 이제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K값을 크게 하고 TS를 좁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K값을 크게 하면 아까 비트가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비트 오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될 거고 TS를 작게 하면은 남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점점 배워 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했어요.